예를 들어서 에어백이 있어요, 차에. 그리고 후방 경고등이 있어요. 그럼 피디님, 경고등 많이 쓰실까요? 에어백 많이 쓰실까요? 경고등이잖아요. 근데 보험은 왜 에어백으로 협박을 하냐는 얘기죠. 안녕하세요. 세일즈 인사이터 김범기 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영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네. 왜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주는 걸까요? 영업의 종류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이 영업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 보험 세일즈가 조금 더 급여가 높은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그거를 저도 항상 생각을 하는 이유가 피디님 화장품 구매하시잖아요. 발랐는데 두드러기가 났어요. 어디다가 물어보냐? 우리는 본사에 물어보거든요. 근데 보험은 문제가 생기면 설계사님들한테 물어봐요. 어떤 완제품의 전달부터 시작해서 모든 AS까지를 보험 설계사님들이 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당 자체가 높은 게 사실 한 번 받고 일회성인 소득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계약의 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과의 관계 유지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서 소득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받잖아요. 네네. 근데 왜 사회적 시선이 안 좋을까요, 영업직은? 이제 저도 사실 풀어가야 될 문제죠. 근데 우리나라 보험 가입률이 98%가 넘어요. 혹시 피디님 못 드시는 음식 있으세요? 당근이요. 당근, 제가 피디님 저희 마치고 당근 먹으러 갈까요? 이러면 기분 어떠세요, 지금? 좋진 않죠. 네. 저는 어릴 때 목에 걸렸던 그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금도 생김치를 못 먹어요. 근데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김치찜 다 좋아하거든요. 근데 생김치를 지금도 못 먹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싫어하는 걸 굳이 안 하잖아요. 근데 보험을 그럼 사람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한 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면 유지 중에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보상을 혹은 이런 관리를 제대로 안 해주는 분들이 정말 많고, 또 두 번째로는 분명히 이 보험이 제일 좋다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싹 말을 바꿔버리는 거죠. 사실 이거 별로예요. 이게 더 좋아요. 이렇게 되면서 그 손실을 온전히 누가 감당하냐? 고객님들이 감당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이 분명히 필요한 건 알겠는데 어떤 필요 악 같은 존재로 조금은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보험업계가 이미지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떤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서의 컨설팅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같이 해소해야 될 영역, 또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기를 품은 설계사들이 자꾸 등장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하네요. 교육의 부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험은 소비자분들께서 뭐 네이버나 유튜브를 찾아보더라도 잘 알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 보험에 대해서 가입을 할 때 저희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이랑 또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를 먼저 도와드리고, 그래서 보험이 필요한 니즈를 소비자분들께서 갖게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뻔한 세일즈죠.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걸 알고 계시죠? 저 안 걸릴 것 같습니다. PD님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저기 있는 카페 알바생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이게 전통적인 세일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치거나 아픔을 전제로 하는 직업이란 얘기죠. 근데 그걸 전제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어떤 노후 대비 수단으로서의 보험을 언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세일즈가 아닌 협박성 세일즈가 여전히 많다 보니까 저 같아도 싫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에어백이 있어요, 차에. 그리고 후방 경고등이 있어요. 그럼 피디님, 경고등 많이 쓰실까요? 에어백 많이 쓰실까요? 경고등이잖아요. 그런데 에어백을 협박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도 사실 차를 타면서 19만 7천 킬로를 탔는데 쓴 적이 없어요, 에어백을 한 번도. 근데 보험은 왜 에어백으로 협박을 하냐는 얘기죠. 암 걸리고 싶으면 저 싫어요. 그러면 암에 대해서 협박을 하면 안 되는 것인데, 그렇게 협박을 하다 보니까 나의 사망과 어떤 고통을 입에 머금고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고 싶냐?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미지를 개선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세일즈 방법이나 교육을 바꿔야 된다가 제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좀 기억에 남는 성공했던 계약의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계약이 극적이었던 기억도 정말 많고요. 근데 극적이었던 계약만큼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보상을 도와드린 건들이 정말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소비자분들은 결국은 내가 낸 돈의 가치를 보상을 똑바로 받을 때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보험을 하다 보면은 저도 몇백만 원 이런 계약권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이런 건들이 많아요. 첫 번째로는 고객이 어떤 정보를 말해주지 않거나 어떤 정보가 왜곡이 되면서 이 유지되던 계약들이 해지될 위험에 많이 처해요. 그 위기로부터 고객의 계약을 지켜주는 걸 제가 제일 잘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건 지켰고요. 그래서 그 계약건들이 지켜졌을 때 고객님들이 가장 감사해 하세요. 왜냐면 내가 말을 안 해서 이 계약이 해지가 될 뻔한 건데 저희가 고객이 말하지 않은 사유가 있고, 이게 이 계약의 유지랑은 큰 연관성이 없으니까 계약을 지켜주세요 하고 싸웁니다. 보통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정도 싸우거든요. 고액의 계약 성공 사례보다는 이 고객님의 권리를 지켜드린 게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대표님도 어떻게 보면 고소득의 영업사원이었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약간 보험 설계사나 영업사원들의 특징 같은 게 있나요? 고소득을 가져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정말 명확해요.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사생활이 정말 깔끔하세요. 뭐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비흡연자거든요. 근데 하다못해 흡연을 하시더라도 담배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고객들하고 술자리를 갖지 않습니다. 이 사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고객과의 영역이 공이 있고 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가 정말 깔끔합니다. 이제 고객들하고의 영업에 있어 어떤 잡음이 나오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 관리를 잘하세요. 자기 관리를 잘하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정장 복장의 어떤 타이부터 시작해서 어떤 구두 이런 복장 자체도 깔끔하고, 그리고 이 관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오늘 고객과 미팅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일 같은 복장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와요. 누군가 이렇게 말하겠죠. 저 사람 오늘 방문 없네, 약속 없네. 이게 저는 절대로 비교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세 번째로는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하세요. 공부를 많이 하신다라는 게 유튜브나 블로그 이런 걸 보지 않으시고요. 저도 늘 강조드리지만 저는 반드시 약관이랑 상품 설명서를 설계자들이 공부해야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내가 그걸 공부할 때 고객의 권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근데 나쁜 설계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나쁜 설계사라는 말을 저는 나뿐인 설계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소득, 어떤 내 안정성을 추구하다 보면 고객의 권리는 반비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객의 권리를 지켜주는 게 나의 권리를 지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스스로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일즈가 좀 삶에 필요한 이유나 세일즈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즘 이제 남자분들이 좀 들어오셨는데요. 그럼에도 95% 이상이 워킹맘이세요. 근데 저도 결혼 안 했고 아직 애가 없는데, 워킹맘 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을 매일매일 하세요. 누구랑 하냐? 그들의 자녀들이랑 하세요. 피디님 지금 식사 안 하면 부모님이 뭐라고 하세요?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밥 먹어, 엄마가 선물 줄게라고 말해요. 이런 협상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거 하면 엄마가 뭐 해줄게. 정말 어려운 상대들이 자녀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세일즈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들이 올고든 세일즈를 하고 있다라고 감안을 하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협상을 정말 잘하세요. 그리고 대화 스킬이나 이런 것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우리 삶이 협상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소양이 올라간 데가 1번이고요. 2번은 모든 세일즈는, 특히 그 중에서 보험 세일즈는 유지와 AS를 전제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고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일면이 있는 거고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한 개인의 삶이 송두리째 내게 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아보험을 내가 가입시킨 고객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분과 관계 유지를 잘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 어떤 케이스가 있냐, 대와 대를 이어서 보험을 유지 중인 분도 계세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게, 태아보험을 나한테 가입한 사람이 이 태아가 성장을 해서 성인이 될 거고요. 그 대대로 유지하는 거를 저는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제가 아는 보험 설계사님들 중에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이 86이세요. 그분은 승계를 시켜주셨어요. 즉 세일즈를 잘했을 때 내 노하우를 내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면 이것은 가업이 되고요. 당연히 우린 경제인구니까 소득이 전반이 돼야 되겠지만 그 소득의 가치가 PD님 휴대폰 있으시잖아요. 그럼 휴대폰 살 때 기분 좋잖아요. 저도 휴대폰 살 때 기분이 좋거든요. 그럼 이거는 저는 기쁜 소비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는 기쁜 소비를 위해 돈을 벌잖아요. 근데 아파요. 저도 저희 아버지가 위암 환자셔서 알거든요. 다 나으셨어요. 지금 잘 알고 계세요. 그때 쓰는 돈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왜 저희 아버지가 보험료를 50 내고 계셨는데 암진단비 1000만 원 받으셨거든요. 너무 슬픈 거예요. 이 모자란 돈을 제 동생 월급에서 병원에 내는 게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세일즈는, 그중에 보험 세일즈는 기쁜 소비를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소비자들의 슬픈 소비를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 슬픈 소비를 막는 유일한 직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험 세일즈의 어떤 가치는 소비자의 슬픈 소비를 막아주는 데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제 98.4% 이상이 보험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장에서 이제 보험 설계사라는 어떤 사회적 시선이 저도 너무 빨리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그 시선이 고왔으면 좋겠는데요. 그걸 위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보험업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의식과 어떤 기본적인 사생활과 또 교육에 대한 면들을 재정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나뿐인 나쁜 설계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고객님들의, 소비자님들의 권리로 이어진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셨으면 좋겠고, 세 번째로는 우리 직업의 가치를 뭐 시계, 차, 소득 이런 거 그만 자랑하시고요. 저도 이제 뭐 돈을 많이 벌진 못하지만 그래도 저는 우리 직업의 가치는 내가 버는 급여가 아니라 내가 찾아주는 고객의 보험금, 내가 찾아주는 고객의 권리, 그 이 순간
내가 공부하고 있는 고객님들께 들고 갈 어떤 상품의 설명서, 종래에는 그래서 나는 고객의 슬픈 소비를 막아주는 설계사다라는 어떤 신념을 갖고 세일즈에 임하면 우리 세일즈의 가치가 올라가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이라는 올바른 세일즈를 통해 경제 인구의 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직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세일즈 인사이터 김범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